어제 했었던 코드들 중에서 오늘 사용하게 될 코드, 오늘도 사용하게 될 코드가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코드를 먼저, 리뷰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그, 오늘 작성하게 될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작성했었던 코드 중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함수 중에서 베이스 64 인코드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었어요. 이 함수는 그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경로, 로컬에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문자열로 주면 그 문자열 파일의 경로를 가지고서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읽어드린 데이터가 있겠죠. JPG 형식의 그런 이미지들일 거기 때문에 JPG나 PNG나 이런 그런 종류들의 이미지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진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문, 메모장으로 열어서 확인할 수 없는, 그죠? 예, 어떤 특정 프로그램, 뭐 이미지 뷰어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 안에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이진 파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진 데이터는 우리가 그 요청을 보낼 때, 어, 바로 그 요청 안에 넣어서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모든 이진 데이터들을 아스키 코드로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문자열이에요.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거는 뭐 A, B, C, D, 1, 2, 3, 4, 그다음 특수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숫자로 코드 값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스키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그런 문자열을 우리가 전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64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을 했고요. 그 모듈에 있는 B64 인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이진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를 변환을 했어요. 어,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UTF-8로 디코딩을 했죠. 디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디코딩한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이 베이스 64 인코드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였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해 보면은요, 자, 여기에 그 imag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카페 1번이라고 하는 JPG 파일이 있고요. 이 경로를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줘요. 그러면 얘는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문자열을 리턴을 하는데 그 리턴된 문자열의 일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이런 문자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진 데이터를 0과 1만 들어가 있는 이진 데이터들이잖아요. 0과 1만 들어가 있는 그런 이진 데이터들을 슬래시 9, J, 슬래시 4, A라고 하는 이런 코드들로 변환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0과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에 A라고 하는 문자열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 데이터 안에 그 A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이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A로 바꿔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진 데이터 안에 Q라고 하는 그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진 데이터 안에 있으면 그거를 Q로 바꿔버리면 돼요.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베이스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첨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라고 하는 그 바이너리 파일이 첨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자열로 변환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첨부한다. 야, 이메일에 이미지를 첨부한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변환한 텍스트가 함께 포함이 돼서 서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역변환을 하면 되겠죠. 서버는
슬래시에 해당하는 거를 이진, 0과 1을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주고, 9에 해당하는 거를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고, J에 해당하는 거를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너리 코드로 바꾼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바이너리 코드가 어떤 형식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JPG를 인코딩해서 보낸 거냐, PNG를 인코딩해서 보낸 거냐, 아니면 뭐, DOC, 문서 파일을 인코딩해서 보낸 거냐,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면 서버는 이런 문자열들을 바이너리 코드들로 다시 디코딩을 하면서, 디코딩을 하면서 그 파일의 형식이 JPG다라고 하고 JPG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버가. 그래서 밑에 우리가 메시지를 만들었던 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데이터하고 이미지 타입이 이미지고, 이미지 타입의 데이터고, JPEG 형식이고,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되어져 있다라고 앞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붙여주고서 그 다음에 뒤쪽에 이거죠. 이런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면 서버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 첨부된 데이터의 헤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에서는 첨부된 데이터의 이 헤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자열들을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변환된 내용을 임시로 저장을 하겠죠. 저장할 때 JPEG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뭘 갖게 된다? JPEG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JPEG 이미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동영상을 전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라고 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데이터고, 뭐 여기는 비디오고, 비디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가 MP4이고,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져 있고, 비디오는 텍스트가 엄청 많겠죠. 뭐 몇 기가바이트 뭐 이런 거니까. 문자열도 엄청나게 길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타입의 데이터고 어떤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코딩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헤더를 주고서 문자열을 넘겨주면 그러면 서버는 비디오구나, 확장자는 MP4구나, 베이스 64니까 베이스 64를 바이너리로 바꿔야 되겠구나 인식하고 뒤쪽에 있는 문자열들을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고 그 바이너리 코드들을 MP4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무슨 파일을 갖게 된다? 서버는 MP4라고 하는 비디오 파일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함수가 이 base64 encode imag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메시지 프롬프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한 장을 보낼 때는 역할은 사용자, 컨텐트는 두 가지 딕셔너리를 넘깁니다. 타입 텍스트, 타입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두 개의 딕셔너리를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두 장 이상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넘기실 때는 메시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실 때 역할은 사용자, 그 다음에 컨텐트 리스트가 들어가죠. 컨텐트 여기까지가 리스트입니다. 컨텐트에 대한 리스트인데 여기에 딕셔너리가 타입 텍스트 이외에 이미지 개수만큼, 이미지 개수만큼 얘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형식은 똑같아요. 타입 이미지 URL은 텍스트로 인코딩 되어져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타입 이미지 URL은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져 있는 JPG다. 이렇게 딕셔너리들을 컨텐트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된 메시지를 우리가 챗 컴플리션 요청을 보낼 때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주시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GPT가 생성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보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보내서 어, 그 이미지에 대한 퀴즈 문제를 만들어줘라고 하게 되면 요 부분이 바뀌면 되겠죠. 컨텐트 부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읽어서 이런 형식으로 딕셔너리들을 만들어서 어펜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얘를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코드가 어제 했었던 코드 중에서 이런 코드가 이용이 될 거고요. 메시지를 만들 때 이런 코드가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어제 만들었던 함수 오늘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긴 하지만 이런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뭐 서두가 좀 길었고요. 서두가 좀 길었고 랩 6번 밑에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이미지를 가지고 퀴즈를 만드는 거여서 이미지 퀴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퀴즈. 우선 메인 함수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메인 모듈로 실행할 때 메인 함수 호출하겠다.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파일이 전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패키지가 있는데 패키지와 함수를 먼저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파이썬 이거는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요.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이 파이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다시 글롭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 사용하는 방법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쉬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반복문 안에서 글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임포트한 글롭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안에다가 자, 지금 현재 폴더 이 파일이 있는 위치 보세요. 파일이 있는 위치는 랩 6번 밑에 있고요. 랩 6번 밑에 있어요. 현재 폴더에 무슨 폴더가 있어요? 현재 폴더 안에 이게 현재 폴더라는 뜻이죠. 현재 폴더 안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파이참은 폴더 이름을 이렇게 찾아줘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현재 폴더 밑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 이름들을 찾아주죠.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엔터를 하면 자동 완성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별점 JPG. 자,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프린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뭔지.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뭘 주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름들을 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하고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 포맷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는 그 별표는 그 어떤 이름이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끝날 때 뭐로 끝나는 것들만 .jpg로 끝나는 파일들만 .jpg로 끝나는 파일들만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글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어떤 특정 디렉토리 안에 특정 확장자를 갖는 파일들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요거 이용하시면 그러면 파일 이름들이 있으니까 이 파일 이름들 가지고서 어제 했었던 것처럼 그죠? 우리는 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자열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그죠? 물론 문자열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폴더 안에 이미 JPG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 100장, 200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변수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면서 우리가 반복문 만들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글로비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어떤 특정 폴더 밑에 특정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함수, 그 파일 이름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파일 자체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파일 자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파일 이름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파일 이름들. 그러면 이런 파일 이름들을 가져오면 우리는 이 이름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베이스 64 인코딩 하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자,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우리 어제 만들었던 것처럼 베이스 64 인코드 이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똑같은 함수 한 번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지 파일 이름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할게요. 이미지 파일 이름을 줘야 된다. 여기서 오픈을 하죠. read 파일을 오픈을 합니다. 아규먼트로 전달된 이미지 파일을 어떤 파일 파라미터로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는 JPG를 가정을 할 거예요. JPG를 가정할 거기 때문에 read binary, write 모드로 하시면 안 되죠. 읽기 모드인데 텍스트가 아니라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거고요. 얘를 F.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죠. 어떻게 F.read 함수가 호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읽은 데이터를 return 하시면 돼요. 베이스,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베이스 64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임포트. 만약에 자동으로 임포트가 안 되시면 이거 임포트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B64 인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읽은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열 인코딩은 이거를 다시 인코드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인코드가 아니라 인코딩한 값을 다시 디코드를 하셔야 돼요. 디코드 하셔야 되는데 인코딩 타입을 UTF-8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 아마 임포트가 베이스 64라고 하는 임포트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랑 섞어볼까요? 요거랑 섞으면 프린트만 하지 말고 프린트 대신에 프린트 대신에 어, encoded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까요? 그리고 방금 만든 베이스 64 엔코드 이미지 여기다 G를 주시면 되겠죠. G를 주시면 되고 우리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인코디드 전부 다 출력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서 100개씩만 잘라가지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 첫 번째 이미지를 인코딩한 문자열로 인코딩한 같은 거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문자열로 인코딩한 값이고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다섯 번째 이미지들입니다. 완전히 다 똑같아 보이나요? 그러네. 앞에 100개가 그런가요? 구분은 잘 안 되는군요. 뒤쪽에서 100개를 출력을 해볼까요? 뒤쪽에서 100개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다르죠?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들마다 문자열로 인코딩 되어져 있는 값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잘 되십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앞쪽은 거의 일정한 이유가 뭐냐면 바이너리 파일에서 모든 바이너리 파일들의 대부분이 앞쪽에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JPG 이미지다, 뭐 그다음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얼마다, 그다음에 뭐 사진 이미지 같으면 뭐 해상도 얼마로 되어져 있고, 뭐 노출 얼마로 되어져 있고 이런 그런 정보들이 그 앞쪽에 해당 부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대부분의 그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값들이 앞쪽에 있는 경우 있어요. 뒤쪽은 달라질 거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네, 저희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